그 34페이지 5절에 과표 나오죠? 그러고 있습니다. 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금액. 그죠? 여기다가 세로 곱하는 거죠? 그러면 취득세는 금액이 언제적 금액이냐 그런 건데, 얘는 과표가 취득세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죠? 자, 그래서 얘는 항상 언제다? 금액도 취득 당시 금액을 말한다. 그랬죠? 취득 당시 금액. 등록세는 등기 등록 당시로 하는 거고,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이고,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입니다. 그죠? 얘는 납부 방법이 뭐라 하겠죠? 신고 납부. 그죠? 네가 알아서 신고하고 돈 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신고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서 얼마라고 신고하면 그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 그래서 과표가 원칙은 신고 가액 그럽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라 하겠어요? 이것만 만약에 하나만 있다. 그럼 내가 신고한 금액을 무조건 인정해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 하겠죠. 1억에 사서 8천에 하고 5천에 하고 3천에 하겠죠. 지방자치는 뭐 먹고 살아? 사람만 최저 생계비가 있는 게 아니라 쟤를 또 운영하려면 최소한 먹고 살려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을 정해놨어요. 나도 있다. 그게 뭐다? 공시가격이다. 이 공시가 용어가 두 개가 있다 했죠. 기준시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둘 다 같은 건데 얘는 어디서 쓰고 국세에서, 얘는 지방세 이 얘기입니다. 같은 건데 용어는 다르다고 했죠. 그럼 지방세 부과할 때 기준되는 금액을 뭐라고 한다?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다? 최소한 이 금액은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여러분이 신고하시면 얘를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얘는 항상 누구랑 비교를 한다? 얘랑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항상. 자, 그럼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했어요? 얘가 1억. 내가 진짜 9천에 샀어요. 9천만 원에. 그죠? 근데 시가 표준이 1억이야. 그럼 9천에 신고해도 얼마를 세금을 내라는 얘기야? 1억으로 되는. 그게 또 억울하죠. 그래서 뭐가 있댔어요? 그러면 너는 진짜 네가 이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이 되면 너는 그거 그대로 인정해 줄게 해서 가는 게 있다. 그게 뭐다? 사실상 취득가 이렇게 나오죠. 사실상 취득가예요. 자, 이거 뭐예요? 누가 봐도 이 금액에 샀다는 거 인정되는 경우. 아까 우리 한 거 국수 공판형이죠. 그리고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그러니까 얘는 신고서를 제출해서 해당 시군구에서 실제 그 금액으로 거래가 됐다는 걸 인정하면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얘는 일단 뭘 기억하시면 된다? 이 6개를 뺀 나머지는 다 누구랑 비교를 해라?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만 이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러면 경매를 받았다 쳐봐 여러분이. 시가 표준액 1억인데 8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과표가 얼마다? 8천. 1억 2천에 낙찰 받으면 1억 2천이라는 얘기죠. 금액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걸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얘 기억하면 돼. 이거 아닌 건 다 얘랑 비교해서 둘 중 큰 거로 간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공정증서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요. 공정증서 이렇게 나와. 공정증서상 입증되는 금액이 어떤 금액이 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나오죠.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들은 뭐다? 공정증서상, 그죠? 증서상의 금액을 과표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가. 공정증서상으로 입증되는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증서상으로 증명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을 한다. X? X죠. 자, 그럼 얘는 뭐만 딱 기억하면 돼? 일단 나오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얘는 20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2020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공매할 때 공이고 이건 공정증서. 그럼 공증이죠. 공증. 공증은 객관적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럼 공증이 뭐예요? 법무사 사무실 공증 받는 거죠. 그거는요. 당사자인 내가 둘이 매매하고 그냥 원래 1억인데 8천에 하기로 했어. 그럼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되니까 둘이 뭐예요? 공증받자 그래가 둘이 뭐야? 가가지고 우리 이거 8천에 했으니까 8천 했다고 확인 좀 해줘. 그거야. 법무사가 이거를 갖다 실제 1억에 했는지 확인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객관적인 취득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다? 여기에 해당 안 되니까 얘는 누구랑 비교해? 요 금액하고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가야 되니까 얘가 얘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가 크다는 얘기예요? 시가 표준액이 크다는 얘기니까 뭐라고 해 정답이야? 시가 표준액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별거 없어요. 이거는. 여기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 제외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나오겠죠. 화해해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얘도 뭐야? 누구랑 비교해? 얘랑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수공판장 검증만
기억하시면 되고. 연부취득은 아까 과표가 뭐라겠죠? 연부금액이다. 이때 연부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고 계약보증금이 있으면 계약보증금도 포함한다까지 가시면 되는 거죠. 자, 교재 34페이지 보시면 5절에 과표, 취득 당시 가액. 원칙 신고가액 그랬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다? 연부취득은 연부금액 해놓고 그 옆에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예외 시가표준액. 신고 안 하시면 시가표준액은 직접 계산하고, 신고하셨는데 금액 표시가 없다는 얘기는 신고 안 한 거고 똑같은 거니까 시가표준액으로 가고, 3번 신고가액이 시가비율에 비달 적대요. 그럼 뭘로 가? 시가표준액이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사실상 취득가에서 밑에 1, 2, 3, 4, 5 있죠? 6. 국수, 공판장, 검증.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 했죠? 여기서 국가에 제출된 검인계약서에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OX. 잃어버렸죠? 질문을. 뭐래는겨 지금. 날도 죽겠네. 그죠? 뭐래는겨. 국가에 제출된 검인계약서에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검인이고 범인이고 그게 아니라 국가에 제출된이 아니에요.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 국가로부터 취득한 거라니까 내가 국가 건 1억에 샀어요. 국유지를. 그럼 내가 1억에 샀다는 건 하늘도 하고 땅도 하는 얘기지. 아까 그 얘기를 하겠잖아. 그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국가에 제출된 검인 계약서에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게 아니지. 그런 상관없다니까. 제출된 계약서가 아니라 내가 국가로부터 취득을 했다는 얘기지. 이게 그 얘기라니까. 국가 들어갈 것도 맞았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그거예요.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 기본서 외우면 외운다고 맞춘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문제가 변형되는데 난 알고 있지만 막상 보면 또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하는 건 7, 8, 90대 하는 거지. 지금도 오전에 그 문제 하는 것도 그런 건 이유 아니겠어요? 내가 기본서 알고 있는 문제 풀어보면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 문제 풀 때 하는 느낌, 그 느낌에서 내가 뭔가 부족하다 느끼면 그걸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을 합격하는 거지. 안 그러면 몰라요.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그게 이제 그래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전 하는 것들 그것도 잘 좀 집중해서 풀어보시고 시간 나면 또 풀어보시고 그러세요. 공부가 별거 있습니까? 그게 공부지. 뭐 내가 뭐 기본서만 막 연락이 읽고 막 동영상 연락이 듣는다고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동강 들 때가 아니지. 지금 때가 5월달인데 11월 달에 오셨거나 1월 달에 오신 분들은 동강은 이제 그만 드려야죠. 하나가 동강만 듣고 앉아가지고 막 그 뿌듯하긴 하지. 하루 종일 일단 오후에 막 동강 3강 들어봐. 집에 가도 되게 뿌듯해. 그럼 뭐해? 뿌듯하면. 뿌듯한 게 뒷목이 땡기지. 그게 뭐 뿌듯한 거야. 그 공부 그럼 합격 못해요, 여러분. 동강은 말했잖아요. 책을 봤는데 뭔 얘기인지 몰라. 이해가 안 가. 그죠? 그때 동강을 듣는 거야. 근데 들을 때는 이해가 동강이. 그러면 기본서를 봐야 되잖아요. 왜 지문으로 봐야 된다? 몇 번 얘기했잖아. 근데 또 뭐야? 이것만 추적 보면 안 되지. 결국은 또 뭐 해야 돼? 문제 풀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5월달에 그죠? 원장님이 오전에 지금 하는 거죠? 이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할 일 없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려면 귀찮아, 우리도. 나 문제 만들어야 되고 막, 그죠? 여러분만 귀찮은 게 아니에요. 나도 귀찮아요. 저도 솔직히 귀찮아요. 왜? 안 해도 되는 건데, 그걸 하니까 또 막 갑자기 한다니까 문제 만들고 또 그다음 막 또 해설 없는데 또 해설 막 달아야 되고 이러니까 귀찮죠. 저도 할 일 되게 많은데 지금. 저 문제집 만드는 게 되게 바쁘거든요, 사실은 솔직히. 맨날 오후에 막 맨날 작업해서 피곤한데 또 그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날로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다른 학원은 안 줘요, 그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 게. 근데 여기는 너무 많이 줘서 탈이야, 내가 볼 때는.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은 몰라요. 근데 받는 사람 모르는데 저는 강의를 하니까 알잖아요. 다른 학원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다 특강을 해요, 그거를 다. 돈 받고 다 특강을 하지 그냥 오전에 해서 주고 이런 거 없어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은 그거 하라고 원장님이 막 합격하라고 해서 막 해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안 준다고 막 학원에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냥 해주는 건데. 그죠? 날짜가 없다니까, 딴 데는. 그죠? 지금 다 여러분 기출문제고 뭐고 막 지문특강 다 특강이에요, 돈 받고 오후에. 제가 지금 3월부터 계속 한다고 했잖아요. 다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자료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보시면 그걸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 실력이 되는 거라니까, 쌓이는 거. 갖다 버리지 말고. 그죠? 버리진 않겠죠, 설마. 그죠? 그걸 왜 버리겠어? 모의고사도 아닌데, 그죠?
본인만 알잖아. 그 점수는 본인만 자랑하지 말고. 나 5개밖에 안 맞아서 열받아. 그렇게 하지 말고. 혼자만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거기 34페이지 동그라미 3번 있잖아요. 3번에 동그라미 3번. 공매, 경매 나오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경락조건상 경락대금의 제3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경락대금의 제3의 채무를 포함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락이 경매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경매를 받는데 그 경매 조건에 이 경락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가 3천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낙찰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이거를 만약에 5천에 낙찰을 받으면 실제로 얼마를 줘야 되는 거야? 8천. 결국 취득가액은 얼마가 된다? 그죠? 그 얘기죠. 그죠?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과세 표준에 포함이라고 돼 있죠. 자, 이는 뭐냐? 우리가 이제 취득한 금액이 과표가 맞는데 취득을 하다 보면 그 취득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추가적인 비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용 중에 이 취득가액에 추가로 포함이 되는 항목도 있고 되지 않는 항목도 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건 취득가액 과표에 포함되고 어떤 건 포함되지 않느냐. 이거 최근에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단독으로. 그래서 얘가 단독으로 나올 일은 없을 거고 대신 지문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 외우지 말고 자, 여기서 대표적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건설 자금 이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연체료 할부이자라는 게 있어요. 연체이자 할부이자. 연체료 할부이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두 개는 잘 나와요. 자, 이때 조심할 건 뭐다? 이는 누구만 된다? 법인만 돼요. 법인만. 법인만. 그러니까 연체료 할부이자 나오면 뭐는 꼭 기억해야 돼요. 얼른 봐야 돼요. 개인인지 법인인지. 만약 개인이 취득했다 그럼 얘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요? 연체료 할부.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뭐 실제적으로. 그죠? 법인만 되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 포함되지 않는 거의 대표주자가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거지. 자, 근데 이게요, 얘가,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아파트 5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여기다 부가가치 5천만 원을 낸 거예요. 그래서 얼마에 받았어? 5억 5천에 받았다는 거죠. 취득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세금을 얼마를 내라는 거야? 5억만 내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나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요? 좋은 거죠. 세금 들리니까. 그죠? 좋은 거잖아. 근데 이걸 나중에 팔잖아요. 그럼 양도세를 내잖아요. 그럼 양도세 계산할 때는 취득가액이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죠. 이때 그러면 내가 세금을 5억 냈잖아요. 취득세를. 그러면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얼마일까요? 5억 5천이에요. 5억 5천. 이게 무슨 얘기야? 이 부가가치세가 취득세는 포함이 안 되는데 양도세는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양도세는 5천이 포함되는 게 좋아? 안 되는 게 좋아? 양도세는. 되는 게 좋지. 왜? 공제받는 거잖아. 5억을 공제받는 거보다 5억 5천 공제받는 게 양도세를 덜 내는 거잖아요. 결론은 얘가 양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걸 외우면 헷갈리니까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간다.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거죠. 그럼 취득세는 포함이 안 되는 게 유리하지만 양도세 계산할 때는 경비로 포함되는 게 좋으니까 양도세는 포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론 이게 좀 약간 또 다른 변수가 있긴 한데 그건 양도세 할 때 설명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양쪽에 있을 때 취득세는 포함이 되고 양도세는 포함이 안 된다. 거기까지 가시면 되고 여기서 이 가표 추가 필요 경비 항목에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있다 있죠. 내가 할부로 사면 1억인데 일시불로 줘서 뭘 받았어? 할인받았어. 그래서 9,500에 취득했다. 이런 거 있다 있죠. 그래서 500만 원 깎아준 거라 했죠.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취득가액은 얼마다? 9,500이 취득가액이라겠죠? 자, 이거를 이제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 할인 받은 금액이 있고 할인된 금액이 있다 했을 때 어느 게 취득가액 과표냐? 이거 취득가액이냐? 발음이 약간 확실치 않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2번. 2번. 2번이 답이죠. 이게 이거. 그죠? 9,500의 취득가액, 할인된 금액, 받은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는 만약 헷갈리면 이렇게 하라겠죠? 이걸 이렇게 사가지고 누군가한테 자랑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 알잖아.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는 거. 그래가지고. 원래 남들은 할부로 이거 사는데 난 돈 가진 가정밖에 돈밖에 없어. 돈을 일시불로 줘서 9,500에 샀다? 그래서 뭐라 그래? 나 500만 원 뭐 했다 그래? 그래.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을 해 또.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야지. 나 9,500에 사가지고 500만 원 뭐 했다 그래?
할인받았다 그러잖아. 자연스럽게 할인받았다 그랬죠. 이게. 그죠? 그럼 얘가 뭐야? 할인받은 금액이지. 얘는 아니지. 그럼 뭐야? 예각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할인액 그래. 할인액. 그죠? 할인액.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할인액. 할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얘가 취득가액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특히 얘는 뭘 꼭 기억해라? 연체료 할부이자 나오면 누구만? 법인만 된다. 그래서 거기 35페이지 과표에 포함해서 1번 할부이자 연체이자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하고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건설 자금이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3번 밑에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할인받은 경우는 뭐라고요? 할인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랬고 포함하지 않는 경우 동그라미 3번에 부가가치세 나오죠? 보시면 돼요. 부가가치세.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뭐라고 하는 단독으로 최근에 뭐 필요경우 포함하지 않는 걸 골라라. 뭐 전기사업법에 따른 뭐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 전기세. 결국 그거죠. 전기세. 그죠? 전기세는 포함되겠어? 안 되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걔가 정답이었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또 나오진 않겠죠? 앞으로는. 그러니까 요거 그죠? 요 두 개 하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일시 요거 정도만. 이거는 시험에 툭툭 잘 나와요. 그러니까 지문상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간주취득 나오네요. 여러분 간주취득은 아까 실질적 취득은 아닌데 취득한 거로 본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게 뭐라겠어요? 가액이 뭐가 돼야 돼? 증가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과표가 뭐다? 간주취득은 증가한 금액을 과표한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거예요. 건축물 건축이나 개수 등으로 인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는 뭐야? 증가한 가액 그러죠. 그런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신축과 재축은 제외라고 나옵니다. 얘는 아니다는 거죠. 제외다. 그러니까 신재축은 증가된 금액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포함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 재축은 여러분 신축은 증가된 금액이 될 수가 없잖아요. 왜? 증가란 말은 기존에 있는 것들이 추가로 늘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얘는 새로 짓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니라는 거죠. 얘는 굳이 얘기한 뭐야? 신재축에 들어간 전체 비용이 건축비죠. 전체 비용이 과표가 되는 거지 증가한 가액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1번에 건축물 건축하고 가로 안에 신축과 재축은 제외. 나머지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뭘로 간다? 증가한 가액으로 한다. 2번에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 마찬가지죠. 다 토지, 지목, 변경 전부 다 뭐다? 간주, 취득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조심해라? 지목, 변경. 얘가 과표로 볼 때 제가 말했죠. 잘 나온다고. 이거예요. 이거라 했죠. 지목을 변경한다. 그래서 뭐가 돼요? 가액이 증가되면. 그죠? 그러면 이 금액을 과표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지목을 변경할 때 이 지목 변경에 들어간 비용이 뭐가 되면 입증되면 실제 들어간 비용이 입증되면 뭘 통해서 법인 장부나 판결문회에서 이런 거죠. 판결문회에서 입증되면 이렇게 나온 거다. 그때는 이 소유된 비용을 과표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문제에 뭐라고 나오면 법인 장부나 판결문, 지목 변경에 소유된 비용이 입증됐다가 나오면 증가한 가액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했나가? 그 소유된 비용을 과표한다. 그때 막 이거를 막 그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뭐 비용 입증되면 그다음 뭐다? 그러면 증가된 금액에 그 추가된 비용을 뭐 합해서 어쩌고 말도 안 되는 게 막 나와요. 그럼 뭐 그냥 딱 봐서 아니다 무조건 틀렸다고 하면 되지. 간단하잖아요. 그냥 증가한 가액 입증 그러면 소유된 비용 이 끝이에요. 다른 잡다한 얘기 들어가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지목 변경이 잘 기억하셔요. 3번 4번에 나와 있죠? 그렇죠? 5번은 토지 건축물 일괄 취득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된 거죠. 건물이 있겠는데 상가를 샀어. 그죠? 그럼 이가 이제 건축물이가 토지잖아요. 그죠? 이거를 어떻게 턴키로 10억에 취득했다. 얘기죠.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신고는 어떻게 한다? 이 건축물 가격과 토지 가격을 구분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일단 상가 같은 거 사시면 뭐가 문제예요?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는 10%인데 10억에 10% 내는 게 아니라 건물 가격만 10%입니다. 토지는 부가가치세를 안 내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 있으면 구분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턴키로 일괄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구분이 안 되잖아. 우리 세법이 뭐라 그랬어요? 구분 안 되면 뭐 한다? 안분한다. 안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비율에 따라 나눈다. 그때 그 안분할 때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안분할 것이냐. 우리 세법의 기준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금액으로 갑니다. 잘 모르면. 잘 모르면 뭘 찍어? 금액을 찍으면 돼요. 이때 금액 기준은 공시가격으로 하겠죠. 공시가격. 그죠? 근데 공시가격인데 얘는 지금 지방세니까 뭐라고 해야 돼? 시가표준액 그래야 되죠. 결론은 뭐다? 이 건축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각각의 취득가액을 구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얘가 3만 원이고 시가표준액 얘가 2만 원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억 해놓고 곱하기 안분 어떻게 해? 3만, 2만 원이니까 이거 두 개 다 더하는 거죠? 전체가 5만 원인데 그 중에 건축물이 3, 5분의 3, 나머지 5분의 2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별거 없죠. 그럼 얘가 6억이고 얘가 4억이겠죠. 그죠? 그럼 건물 가격 6억, 얘는 4억 해서 건물 6억에 10% 6천만 원 부가가치 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뭐 세법은 나왔다, 안분 나왔다 그러면 잘 모르면 이걸로 간다. 지방세는 뭐라고요? 시가표준액 그러면 돼요. 그죠? 안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안분. 자, 임야가 이렇게 있어요. 임야가. 그죠? 자, 경기도하고 충청 넣는데 걸쳐 있는데 이거 10억에 샀어요. 10억에 취득했어요. 취득세 어디다 내요? 양쪽 걸려있죠? 한쪽이랑 다른 쪽 가만 안 있죠? 이것도 뭐 해야 돼? 안분하겠죠? 뭘로? 면적으로. 내가 금방 뭘로 못 찍으라 했어. 면적은 얘기 금방 뭐라고 했어. 잘 모르고 금액 찍으라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금액으로 면적 안분한다고 그래?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취득세라니까 취득세. 뭐라고 해야 돼? 아, 시가표준액이라고 해야지. 시가표준액이라고 해야지. 아, 나 진짜. 시가표준액은 안분한다니까. 얘도 시가표준액, 얘 지방세, 얘도 지방세 시가표준액. 무슨 말 이해가죠? 똑같다니까. 그래요. 그냥 뻘쭘하고 애매할 때는 웃어. 그냥 웃어. 원래 그렇잖아요. 좀 뭐 하긴 뭐 그냥 웃으면 되잖아. 아, 이렇게 웃기 최고예요. 그죠? 잘 모를 때는 웃는 거야. 그죠? 자, 주택이 있어. 주택이 있죠?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돼 있어. 주택이. 소유권 달라. 그럼 어떡한다? 세금을 한꺼번에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뭐한다? 안분해요. 뭘로 안분해? 그리고 시가표준액, 재산세, 지방세니까. 이게 시험에 면적 비율로 안분하는 게 땡 아니고요. 잘 모르면 시가표준액이. 물론 면적도 있어요. 근데 면적으로 나오는 거 거의 시험에 잘 안 물어봐요. 나중에 또 따로 할 거야. 대표적인 면적이 양도세 가면 겸용주택 계산할 때 그 부속 토지를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취득세도 한 가지 있고, 근데 거의 대부분은 금액으로 가요. 그리고 국세는 뭘로 안분하겠어요? 국세는 얘가 만약에 시가표준 안분했죠? 그럼 기준시가로 하겠죠. 기준시가. 왜? 사는 애가 일관 취득했으면 파는 애도 일관 양도했잖아요. 그럼 걔도 양도세 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토지 건물가를 구분해야 되네. 구분이 안 돼 있지. 그럼 걔도 안분하겠지. 그럼 지방세인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안분하고 국세는 뭘로? 기준시가 그렇게 나오겠죠. 예를 들면.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맨 밑에 5번에 토지 건물 일괄 취득 굵은 글씨로 뭐라고 돼 있어요? 시가표준액 비율로. 왜? 지방세니까. 간단한 거죠. 그죠? 자,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시가표준 산정 방법 나누는데 그건 구조할 거 없어요. 토지는 개별 공시지 가공, 주택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요게 시가표준액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뭐가 시가표준액이요? 개별 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인 거죠.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그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7번은 법인이 아닌 자의 건축이라고 돼 있죠. 얘는 뭐냐? 자, 이렇게 여러분이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이렇게 건축을 한 거죠?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세금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건축했으니까. 여러분이 신고를 하셨어요. 얼마? 10억에 신고를 했다. 근데 여러분 누구라고?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때 10억 신고면 이걸 인정해 주느냐? 안 해준다는 얘기지. 이걸 그대로 인정 안 해준다. 왜? 이걸 인정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실제는 8억에 했는데 10억이 신고해. 그죠? 양도세 줄이려고 취득세를 높이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해라? 입증을 해라. 입증. 얼마? 일중에 100분의 90을 넘는 금액을 뭘 통해서? 법인 장부를 통해서 입증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법인 장부 입증이 안 되더라도 세금 계산을 기타 있으면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비율이 100분의 90인데 얘는 시험에 나오면 이거밖에 없어요. 나온 거 요거. 이걸 80으로 냈었죠. 이 시험에. 90. 자, 그럼 나는 법인이 아닌데 법인 장부로 입증하라는 얘기죠. 그럼 뭔 얘기야 이거는요? 나는 법인이 아니잖아. 개인이잖아. 근데 어떻게 법인 장부로 입증을 해? 거래를 개량하라는 얘기죠.
거래를 거래한 거. 누구랑 하라는 거? 법인하고 하라는 얘기지. 그리고 그 법인은 뭐를 해? 나랑 거래 내역을 지네 법인 장부에다 기록을 하겠죠. 그럼 나는 뭘 통해서? 내 거래 상대방인 그 법인의 장부를 통해서 실제 들어간 비용 입증을 받을 수 있죠. 그 비율이 얼마가 된다? 100분의 90을 넘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한 번 나왔어요. 근데 이거 나왔어요. 이거. 100분의 80에가 틀린 지문으로. 그거만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자, 과표는 모든 세목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랑 다 중요해요. 시험에 다 잘 나와요. 등록세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시험에 이 등록세 과표가 나왔어요. 과표가. 근데 뭐 그거는 참 그렇죠. 과표가 나오는데 얘는 과표 종류가 많아요. 왜? 등기 종류가 막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등기 종류별로 과표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작년에 또 이 부분이 시험에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얘는 종합문제 형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등록세 같은 경우는 따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얘는 제일 좋은 게 문제 지문 통해서 공부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 지문 보고 공부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러면 한 문제 나오니까 그죠? 금방 풀 수 있고 재산세는 얘는 보유세잖아요. 거래 금액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뭘로 간다? 공시가격인 시가 표준액이 과표가 되는 거죠. 언제 기준으로? 6월 1일 현재.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뭐가 있다? 예배가 있다. 여기다 뭘 곱한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 말이 있다 했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때 비율이 있는데 이거 다는 아니라 했죠. 누구만? 토건주. 토지, 건축물, 주택만 된다고 했죠. 얘네만 이건 뭘 조심해야 돼요? 얘네가 토지, 건축물, 주택이 안 나오면 얘는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얘가 나왔을 때만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의 과세 표준 그러면 시가 표준액 그러면 안 되고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다. 그 얘네가 안 나오면 얘가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비율이 얘는 현재는 70%고 주택은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뭘 기억하셔야 된다 했죠? 얘는 개인이건 법인이건 다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이거 시험 뭐라고 잘 나온다 했어요? 개인은 시가 표준액, 법인은 법인 장부가액 입증되면 장부상 땡 아니고 국수공판장은 취등록세이고요. 이거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개인이건 법인이건 다 뭘로 가? 시가 표준액. 딱 세 개밖에 없어요. 원칙, 시가 표준액, 토건주가 나오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리고 개인, 법인 다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이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는 과표가 우리가 얘가 별도, 종합, 주택 그랬잖아요. 아까 기준금액이 얘는 80억을 초과해야 되고 얘는 5억을 초과해야 되고 얘는 6억을 초과한다고 그랬죠. 결론은 얘는 80억, 5억, 6억까지는 세금을 안 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6억까지 안 내니까 6억을 빼주고 남은 4억에다가 얘도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재산세하고 차이점이 얘는 전부 다 80%예요. 얘는 주택은 60이잖아요. 재산세는. 근데 종부세는 부자들이 내는 거니까 무조건 80. 자, 그럼 종부세 과표는 뭐다? 전체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얘는 80억을 공제한 금액, 얘는 5억을 공제하고 얘는 6억을 공제한 다음에 그 공제한 금액이 과표가 아니라 셋 다 뭘 곱해라? 공정시장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종부세는요. 얘가 꼭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뭐라고 나오면 주택의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 6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내버려요. 그럼 땡 틀린 거죠.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되고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죠? 근데 비율이 전부 다 80%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재산세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비율을 좀 낮춰주는데 종부세는 부자들이 내는 거니까 예외 없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양도세는 과표를 뭘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 이거 외우라겠죠? 제가 계속. 양도가액에서 뭘 빼죠? 필요경비 빼면 뭐가 나오고? 남으면 양도 차익. 여기서 뭘 빼죠? 물가상승분 장기부요 특별공제해주면 양도 소득금액이 나오고 여기서 뭘 빼주면 기본공제해주면 과세표준액. 이거 순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에 필요경비에 취득가액 플러스 취득가액 그다음에 취득세 취득가액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이렇게 돼 있죠. 이 순서를 먼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 번 나왔다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얘가 실거래가, 기준시가, 실거래가 확인이 안 돼서 추계조사 결정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매감환기 순서로 가고 요거는 매감기 순서로 간다.
환산할 때 필요경비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은 적용하지만 양도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 다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필요경비의 항목. 그죠? 이건 작년, 재작년 연장 나왔다 했죠? 올해 나올 확률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 뭐 기억하시라 했어? 그 프린트 한 장 나는 거 있죠? 7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뭐 취득 관련 조세는 들어가는데 가산세는 안 되고, 보유 관련 조세는 안 되고, 대금 지급 지연 등에 따른 이자액 안 되고,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에 포함하지 않고, 수익적 지출 안 들어가고, 양도 간접 비용, 그리고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 그러면 포함하지 않는다. 뭐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차이 나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니까 몇 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하고, 특별공제니까 대상이 한정돼 있다. 토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이다. 이때 미등이 안 되고 뭣도 안 돼?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도 받을 수 없다. 거주자, 비거주자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얘기 나오면 항상 관리처분객 인가일까지란 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공제는 3년에 10%부터 시작해서 최대 10년 이상이면 30%까지 되고 1주택자는 8% 공제 적용해서 최대 양도차익이 80%인데 이때 1주택 80% 공제는 비거주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막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기본공제는 다 되죠. 무조건 돼. 보유기간 안 따지고 다 해주고, 그리고 대상도 몽땅 다 해줘. 뭐 빼고? 미등기 빼고. 결론은 장기와 기본기 둘 다 안 되는 건 미등기다. 이는 뭐예요? 소득별 공제라겠죠? 토관복이 묶어서 연 250, 주식 따로, 파생상품 따로 각각에서 연 250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별 공제 그러고 장기 보유는 자산별 공제 그러기도 합니다. 시험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뭐 기본 공제는 양도 자산별로 뭐 이렇게 해요. 자산별로 그러면 안 되고 소득별로 그래야 돼요. 묶어서 자산별로 그러면 토지 건물 따로따로 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일단 요거 전체적 내용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과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일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시작하면 또 애매하니까 다음 주에 하자. 날 덥죠 이제? 그렇죠? 날 더우니까 어디 돌아다니지 마시고 시원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돈 들이는 거 아니니까 가서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점심 맛있게 드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